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글보글 이렇게 끓어오르게 되면요. 양념하기 전에 충분히 거품을 걷어 주셔야만 되는데요. 왜 그렇게 되느냐면 양념을 한 다음에 거품을 걷게 되면요. 양념을 건져버리는 결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양념하기 전에 충분히 거품을 걷고 양념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거품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품을 걷어가지고요. 이 옆에 보면은 이렇게 그릇에 물이 떠져 있거든요. 이렇게 물에다가 지금 제가 스푼을 갖다 이렇게 씻는 이유는요. 이거를 이렇게 씻어야만 거품 걷었던 수저에 이렇게 따라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품을 걷은 다음엔 이렇게 꼭 씻어서 이렇게 거품을 걷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거품을 다 걷게 되면요. 이제 여기다가 양념을 하시는 거예요. 양념을 하실 때는 새우젓 간을 해주시는데요. 새우젓을 저는 지금 분말기에다 전부 갈았어요. 믹서기에 갈아도 되고 분말기에도 갈아도 되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그냥 집어넣게 되면요. 좋지가 않아요. 건더기가 있으면 아이들도 안 좋아하고 새우젓 씹히는 게 별로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간을 합니다. 그런데 요새 파는 새우젓은요. 물을 섞어서 파는 새우젓이 많기 때문에 보관하실 때는 냉장고에서 보관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새우젓 간은요. 자기 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먹는 사람마다 전부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한 수저만 넣어도 맞고 어떤 사람은 두 수저를 넣어야 맞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먹어봐서 간이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드시게 되면 그대로 맞추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주는 게 뭐냐면 다진 마늘입니다. 다진 마늘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 후춧가루인데요. 후춧가루는 여기에 보시는 것과 같이 백후추로 넣어주는 게 좋아요. 백후추가 흰 후추거든요. 검은 후추를 집어넣게 되면은 후춧가루가 티가 들어간 것 같기 때문에 예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얀 후춧가루를 저는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솔솔 뿌려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을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싱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젖국찌개 같은 경우는요. 국간으로 맞추시면 안 되고 짭짤하게 맞춰야만 맛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새우젓을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런데요. 뒷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호박의 그 달짝지근한 맛과 새우젓의 짭짤한 맛이 어우러져 가지고요. 정말 밥 한 그릇 그냥 여기다 뚝딱 비벼서 먹게 되면요. 정말 밥도둑이라는 거 아시죠? 그런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을 잘 맞춘 다음에는 이거를 이제 예쁜 그릇에다 옮겨서 담아가지고 상에다 내놓으시면 되거든요. 와, 어떠세요? 너무 쉽게 그냥 찌개 한 그릇이 뚝딱 완성이 됐는데요. 오늘 이 찌개 끓이는 거는요. 건더기 많이 하지 마시고요. 국물은 조금 하면서도 짭조름하게 해서 호박의 맛과 그 다음에 그 새우젓의 맛, 그 다음에 두부의 부드러움이 잘 어우러지게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벌써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호박 젖국찌개를 완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요리, 해초 무침. 다시마 줄기 200g, 양파 50g과 홍고추 반 개 준비해 주시고요. 볶음 양념에 필요한 고추기름과 다진 마늘 준비하시고요. 무침 양념에 필요한 설탕, 식초, 참기름, 소금 준비하시면 준비 끝! 자, 해초 무침을 만들어 볼 텐데요.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들은 미역줄기 가지고서 미역줄기 볶음 많이 해서 드시죠. 하지만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건요. 다시마 줄기로 만들 건데요. 저만의 색깔을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시중에 가시게 되면은 다시마 줄기 이렇게 파는 게 있어요. 그걸 사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짠맛을 없애면 되거든요. 그런데 짠맛을 없앤다고 해가지고 너무 많이 빨아가지고 그 아주 그냥 다시마가 가지고 있는 맛이 전부 빠지게 되면 맛이 싱거워져서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본래의 맛이 살아있어야만 음식을 먹었을 때 정말 맛깔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다시마를 깨끗하게 손질을 해서 이렇게 꼭 짜놓은 건데 짠맛이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가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마 이렇게 한 거 앞에다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느냐면 양파를 집어넣을 거예요. 오늘은 다시마 그 볶을 때, 그러니까 해초 무침을 하기 위해서 양파가 들어가는데요. 양파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썰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양파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홍고추를 집어넣을 거예요. 홍고추를 갖다가 반으로 갈라서 씨 제거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썰어서 집어넣는데요. 약간 어슷어슷 이렇게 썰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동글동글하게 썰으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홍고추 썰어서 집어넣게 되면 매콤한 맛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홍고추를 반으로 갈라서 씨를 제거한 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채를 썰어서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해초 무침에는 딱 3가지 재료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맛을 그냥 확 이렇게 깨워줄 맛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리를 옮겨서 볶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시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음식이 쉬운 게 좋죠. 하고 싶고. 음식이 어려우면요. 시장 바다가 문 탁 잡는 순간에 아유 어려워 하기 싫어. 내 식대로 해 먹자는 식이 될 텐데요. 김아진의 오늘은 뭘 먹지 해서는요. 언제든지 냉장고 문 열면 기분 좋게 해 먹을 수 있는 음식만 모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프라이팬이 뜨겁게 달궈졌다는 생각이 드시면 무엇에다 볶느냐면 고추 기름에 볶을 거거든요. 식용유에다 볶는 것보다는 고추 기름에 볶게 되면요. 매콤한 맛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프라이팬이 이제 이렇게 뜨겁게 좀 열을 받았다. 사실은 사람은 열 받으면 화만 나지만은 프라이팬은 열을 받게 되면 정말 맛깔스러운 맛을 내주거든요. 그래서 프라이팬을 먼저 약 올린 다음에 집어넣는 게 뭐냐면 고추기름을 넣어주세요. 고추기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추기름에다 넣고 볶는 게 뭐냐면 다진 마늘이에요. 다진 마늘을 넣고서 이렇게 먼저 볶아주세요. 노릇노릇하게. 그러면 정말 그 맛있는 마늘의 맛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고추기름에다가 다진 마늘을 넣고 지금 볶는 거예요. 자, 벌써 매운 냄새가 올라오네요. 보기에도 벌써 고추기름이 마늘의 색을 싹 이렇게 붉은 색깔을 들여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들었을 때, 이제, 네, 매워. 자, 어떤 거부터 하느냐면, 그냥 양파부터 넣도록 할게요, 저는. 양파하고 홍고추를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볶다가, 오래 안 익어도 괜찮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넣는 게 뭐냐면, 해초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다시마 볶은 거를 이렇게. 요새는요, 다시마를 이렇게 채 썰어서 파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맨날 미역만 보다가 다시마가 섞이게 되니까 더 맛이 색다르고요. 색깔도 새파란 게 모양이 좋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꺼내고, 그 다음에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할 때는 너무 짧아가지고 짤막한 거보다는 네, 다시마 같은 게 이렇게 길쭉하게 볶아지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나는 길쭉한 게 좋다, 긴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볶으시고요. 나는 그냥 짤막하게 먹는 게 좋아. 그러면 짤막하게 잘라서 볶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새파랗게 잘 볶아졌네요. 그러면 불을 끄고 접시에 건져서 식혀보도록 하죠. 저는 사실 이게 음식할 때 소리 나는 거 너무 좋아요. 어떤 아주 즐거운 음악 듣는 소리 같고 굉장히 좋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볶았으면 이거를 차게 식혀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뜨거울 때 여기에 식초 설탕이 들어가게 되면은 식초가 전부 이 열에 의해서 날아가서 증발해서 없어지니까 식은 다음에 무치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식혀보도록 할까요? 뭐 급하면 접시를 이렇게 붙여서 식히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풍기 앞에 바람을 쐬어서 날려보내는 방법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양념을 하시면 좋을 텐데요.